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구청에 가고 있어요. 구청. 구청이요? 네. 구청에 무슨 일로 가시는 걸까요? 예, 지금 경매로 이반 건축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제 구청의 건축가를 간다든지 해당 그 담당 과에 가서 이게 왜 이반 건축물인 건지, 그 다음에 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물어보고 입찰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물론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구청까지 가보면 요 번제에 대해서 혹시 이행강제금을 그동안 낸 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도 안 내서 내가 앞으로 내가 낙찰받으면 내가 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옛날 주인이 다 내서 말만 위반 건축물이고 사실상 뭐 나한테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직접 여기 해당 과에 와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한번 와봤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직접 구청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안 와. 지금 짬밥이 언젠데 무슨 구청까지 애 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전화로 그냥 다 해결하고 그냥 자기 그 스킬만 있으면 다 전화로 설득해가지고 다 알아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유튜브를 위해서 지금 친절하게 지금 운전해서 지금 구청까지 지금 가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초보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물건은 진짜. 응? 그럼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도 안 나와 씨. 자, 건축가를 찾아봅시다. 건축가가 어디 있을까요? 위반 건축물 때문에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공문 따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받은 건 없어요. 네. 지금 담당자분들이 잘 안 계셔가지고. 그래요? 일단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매수하실 분이라는 네. 그래서 전에 혹시 그 낸 게 있는지. 낸 게 있긴 한데 뭐 얼마인지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게 몇 번 부과해요? 또 내실까봐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왔어요. 그 새로 바뀌면 제가 안 낸 거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는 거 제가 알고는 왔거든요. 몇 번을 더 내야 되는지. 잠시만요, 선생님. 이게 네. 19년도 이전부터 이분이 납부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조치유예 대상 중에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그 호에 대한 전용 면적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 플러스 미만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3번만 납부하셨으면 표기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부과는 안 해요. 조치유예 대상이라고 해서 면적 작고 이제 그러니까. 법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그게 시행되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데 그 이전에 19년도 이전부터 적발돼서 부과가 됐고 그 이후에 3번 부과가 됐으면 안 하는데 지금 3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3회 다 부과를 납부하셨어요? 했고 근데 같은 이제 호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14년도부터 부과가 됐었고 적발은 13년도부터 적발되는 거라서 표기는 돼 있는데 앞으로 또 부과될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철거는 안 했으니까 계속 그쵸. 그냥 표기는 위반 돼 있죠. 건축물로.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위반을 이거 정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완전 철거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되고. 일단 벌금은 이행금은 다 냈네요. 네. 그게 2019년 4월 달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4월 23일 전에 부과되고 있었던 건에 대해서. 네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잘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관련 과에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보다. 지금 이제 뒤로 보이시는 것들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빌라인데, 저 제일 위에 끝층에 보면 양쪽 오른쪽으로 샤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옆에 신축 빌라,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빌라도 보면 저 끝에 보면 판넬로에서 창고가 지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마감재를 만약에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그냥 쭉 그냥 똑같은 마감재로 탑층까지 지으면 되는데, 지금 위에 보면 마감재가 다 틀리죠. 뭔가 그냥 샤시를 덧대가지고 창고를 만든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저 옆에 신축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공을 처음에 할 때는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샤시를 올린다든가 판넬로 해서 창고를 지어지는 거죠. 뭐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빌라에 보면 창고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창고라도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사람들이 선호하고 분양을 할 때 훨씬 좋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건축상으로는 위반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에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한 13년도에 등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옛날 주인이 한 3번 정도를 낸 거야. 옛날에는 인천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에 적발이 된 거에 대해서는 3번만 내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벌금은 이미 다 부과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부과할 것은 없다. 하지만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은 된다. 그러면 저기 위에 저 지붕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위반이지. 지금 건축물 대장에 13제곱미터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했으면 지금 아마도 저게 그 길쭉한이 돼서 요게 한 13제곱미터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금 지붕도 그 정상적인 마감 처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싱크도 아니고 지금 판넬로 지붕이 씌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저거 전체가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다 철거를 해야지만 그 노란색 위반 건축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사를 나옵니다, 공무원이. 이게 없어졌는지. 그래서 확인이 되면 거의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노란색 없애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거 철거하는데 그때 당시로 거의 한 5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때 철거비가 한 300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긴 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철거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거주 대출을 안 받고 나는 그냥 실거주 그냥 싸게 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살아도 되겠죠, 만약에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팔겠다, 되팔겠다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저런 거는 또 틈새가 많이 싸게 낙찰 받으면 또 답은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전세,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전세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대출 없이 자기 돈 갖고 오는 사람들도 좀 있어. 1억이 넘는데요? 예, 뭐 아니 항상 우리가 돈이 없지 남들도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지 말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세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오히려 전세 세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는 제가 오면서 딱 보니까 주안역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거리가 한 400에서 500m?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오피스텔 개념으로 많이 지어놔서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약간 직장인들 출퇴근용으로 좋은 느낌의 입지? 생활 편의적인 면에서의 그런 입지를 추구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있어 보니까 창문을 닫으면 이제 안 들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이제 지하철 라인이다 보니까 소리는 좀 들립니다. 근데 바로 나가면 식당 막 맛있는 집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다. 바로 코앞이면 지하철이고 하니까. 권리 분석을 좀 보면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살아요. 그래서 1억 1,000에 살고 있고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임차인이 경매를 넣었네요. 자기 이사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2018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안 주니까 보증금 반환 대여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 경매로 나온 물건이니까 뭐 명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1억 1,000 이상의 낙찰이 돼서 법원에서 돈을 다 받아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낙찰자한테는 어떤 대항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억 1,000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1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낙찰자가 얼마를 줘야 된다? 1억은 법원에서 받지만 1,000만 원은 내가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선순위 물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 빌라가 1억 1,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적게 낙찰이 되면 어쨌거나 좀 낙찰자하고는 약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돈을 좀 물어줘야 된다든가. 어쨌거나 임차인은 1억 1,000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제 어렵지 않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옛날 주인이 총 3번 중에서 2번 냈다. 그럼 나는 낙찰받으면 몇 번 낸다? 한 번만 더 내시면 끝이에요. 근데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는 안 없어져요. 왜? 철거를 해야지 없어지는 거지. 벌금만 없어지는 거예요. 벌금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주변에 현장을 갔다 오셔서 입찰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대출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안 나온다라고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옛날에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대출은 알아보는 사람만큼의 목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